근데 이제 약간 두 가지 궁금증이 생겼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젊었을 때는 주식을 100%로 가져가도 괜찮다. 길게 보면 이제 예. 변동성은 결국 예, 예. 거의 없음에 예. 수렴하고, 예. 한마디로 시간 분산하면 리스크는 충분히 그렇죠. 시간 커버된다. 분산이죠. 예, 예. 말씀인데, 이게 길게 보고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렇긴 한데, 어떤 시각에서 보면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약간 생존자 확증 편향이다. 그러니까 예. 결국 생존한 기업들이 예. 그만큼 퍼포먼스를 잘 냈고 그렇게 냈었으니까 이제 좋아 보이는 거지, 투자한 주식이 예를 들어 상폐되거나 거래 정지되거나 아니면 예. 좀 주가가 그렇게 퍼포먼스가 좋지 않았으면 예. 결국 개인적인 성과는 나쁜 거 아니냐. 그러면 어떤 주식을 고르거나 아니면 예. 어떤 형태로 투자를 하는 게 괜찮다라고 예, 혹시 제가 생각하시나요? 이제 말씀드린 거는 주식 하나의 종목에 대해서는 그게 작동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일종의 확률적 과정이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주식을 모아놓은 이제 인덱스에서도 뭐 그런 건 작용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히스토리컬하게 우리가 수치를 볼 뿐만 아니라 그걸 이론적으로 보더라도 주식의 수익률이 올해와 내년의 수익률만 인디펜던트하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요. 주식은 이렇게 보유하면 있을수록 확률이 어떤 일정한 부분으로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30년, 40년 이런 기간으로 볼 때 그 뭐 데이터를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요. 확정 편향이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뭐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확정 편향 부분을 보려면 뭐 펀드나 이런 거 수익률로 봐도 될 것 같고, 또 뭐 그렇다면은 뭐 오렌 버핏의 자산운용 수익률로 봐도 될 것 같고요. 오렌 버핏은 너무 좀 뭐라 그럽니까? 이례적인 그거라서 그 수익률을 가지고 비교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근데 그런 걸 다 감안하더라도 학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현대 사회에서 사는 삶일수록 주식군은 꼭 투자를 해야 된다. 예. 젊은 사람들. 네, 저는 젊은 층이고요. 네. 그다음에 근로소득이 있기 때문에 적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이제 퇴직연금이나 이런 거에 가입한 분들 중에 이제 젊은 분들이 야, 이거 주가 급락해 가지고 내가 DC형 넣어놨는데 마이너스가 엄청 크네 그러는데, 자기가 앞으로 적립할 돈에 비해 하면은 지금은 5%도 적립을 안 했거든요. 앞으로 그러면 이 낮은 돈에 또 돈이 들어오게 되면 또 싼 값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이제 분산이 되는 것이죠. 첫째는 시간으로 분산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액을 나누어서 사기 때문에 금액으로도 이제 분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금이라든지 젊은 사람들이 저축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중으로 분산되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더욱더 저는 뭐 그런 부분에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약간 이제 리츠를 좀 눈여겨보는 것도 예. 좋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근데 혹시 개인적으로 뭐 리츠를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그런 적이 있나요? 아니면 있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리츠도 종류나 섹터가 많은데 어떤 섹터의 리츠를 좀 많이 우리나라는 뭐 관심을 지금 23개인가? 이 정도 상장되어 있었어요. 뭐 특별히 섹터로 나눈다 하더라도 별 종류는 많지 않고요. 우리나라는 오피스, 뭐 주유소, 그다음에 물류시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임대주택 리츠가 없잖아요. 근데 미국에는 거의 30% 정도가 임대주택 관련된 리츠이죠. 그래서 훨씬 이제 캐시플로우가 안정적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부분은 없고, 이제 오피스라든지 물류시설 좋다고 그것 좀 했었고, 그다음에 뭐 마트 뭐 이런 것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섹터에 23개 정도 종목뿐이니까, 상장된 게 그것뿐이니까 섹터로 몇 개 나누더라도 그 밑에 들어있는 종목은 아직은 일천하게 종류가 많지는 않습니다. 대충 그래서 종류는 이제 그렇게 나누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주식도 종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지금 리츠는 23개 종목밖에 없으니까요. 충분히 이게 이렇게 뜯어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별로도 살펴봐야 되고, 그 물건이 어디에 있는가도 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레버리지를 얼마를 했는지, 그 다음에 언제 레버리지 한 게 만기가 들어오는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좀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귀찮으면은 리츠를 모아둔 ETF가 있습니다. 그 ETF를 사시면은 거기서 이제 다양한 리츠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자체가 좀 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리츠 하나하나 뭐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기 귀찮으면은 이거 하나 사셔가지고 그 안에 들은 리츠를 한꺼번에 뭐 10개, 15개 이렇게 사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리츠는 참 저는 뭐 아까 질문하셨듯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하여튼 투자 중에서도 이제 작년에 제가 IRP에 이제 퇴직급여를 넣어서 시작을 했는데, 그전에도 물론 DC형은 했었죠. 근데 그때는 리츠라는 것이 퇴직연금에 들어오게 된 게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IRP하고도 리츠가 최근에 작년에도 들어왔고 그전에 몇 년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에 IRP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가장 실패를 본 게 리츠입니다.
리츠가 레버리지를 해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은 가격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어떤 리츠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50%가 떨어졌습니다. 뭐 부동산인데 뭔 이런 일이 하는데 레버리지를 많이 했기 때문에요. 금리가 오르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950년 이래 역대 두 번째로 금리를 급하게 인상을 했기 때문에 타격이 더 컸죠. 그래서 롯데리츠도 마찬가지고 또 뭐 우체의 미래세 글로벌 리츠도 있고 그러는데 기준가가 5,000원에서 이제 처음 오픈할 때 상장할 때 5,000원에서 시작해서 7,000원까지 올라갔어요. 인기가 아주 좋았는데 그러다가 그게 이제 금리 인상되고 뭐 이러면서 거의 3,300원, 200원 뭐 이까지 떨어졌습니다. 50%가 떨어진 거죠. 저는 이제 뭐 고점에서 잡은 건 아닌데요. 좀 떨어질 때 잡았는데 그래도 이제 손실 부분이 꽤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츠를 더욱더 유의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도 배당은 꾸준히 배당은 나오죠. 나오는데 지금 이제 리츠가 비상이 걸린 게 배당 자금이 결국 그 받는 임대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차입 비용을 빼야 되잖아요. 근데 리츠가 2021년, 20년 뭐 이런 때 상장된 것은 금리가 한참 낮을 때 했거든요. 그래서 뭐 거의 1%, 2%로 빌리고 그 다음에 또 배당이 있고 이거 빼면은 한 3%, 4% 차이 나죠. 레버리지 한 것 때문에. 하고 하니까 이게 배당을 6% 주니, 7% 주니 그랬는데, 레버리지는 아시다시피 좋을 때는 엄청 레버리지가 크지만 나쁠 때도 레버리지 큽니다. 이 차입 비용이 올라가면서요. 이게 임대료는 고정돼 있죠. 장기 계약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폭이 줄어들어가지고, 제가 아직 그 배당은 최근에 들어온 게 없어서 이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배당 금액은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배당 수익률은 유지하겠죠. 왜냐하면은 제가 6,000원 이런 때 샀을 때 배당 수익률인데요. 지금 3,300원에 샀으면은 배당 금액이 적어도 배당 수익률은 유지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땅이나 건물이 확 없어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예. 이제 또 경제가 계속 돌아가는 한 예. 이제 부동산 수요는 계속 있을 거니까. 예. 그게 이제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브라질 같은 경우에서 이제 국가가 막 환율이 위험해지고 하는데 재밌는 것이 그때는 브라질의 땅을 담보로 한 오히려 그 어떤 ABS라 할까요? 이런 것들은 가격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브라질 국가보다 브라질 땅을 더 믿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리츠의 또 부동산 관련된 거의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겠는데요. 물류시설도 사실은 이제 이게 허접한 곳에 있는 것인지 괜찮은 건지 물류시설이 보통 보면 중심가는 아닐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부동산 가격이 꼭 올라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하셔야 될 겁니다. 사실 리츠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투자되기 시작한 게 아니면 거래되기 시작한 게 그렇게 역사가 아주 짧습니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특히 이제 부동산 투자하시던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부동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공부하듯이 할 수 있는 주식 공부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원래 그 부동산 펀드가 사모부동산 펀드로 아주 우리나라에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는 사모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들이 돈쟁이들이 해서 돈 다 벌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모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 공모가 이제 리츠죠. 공모란 아시다시피 사모는 이제 기관들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끼리 이제 펀드 모아가지고 투자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공모도 하자 해가지고 이제 공모를 내놨는데 공모 펀드는 별로 없고 이제 리츠가 공모이니까 그걸 해서 처음에는 좀 괜찮았는데 이게 하여튼 공모로 리츠 시장이 확 커지고 나서 사람들이 별로 재미를 못 봐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요즘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 시장도 좀 커야 되는데 조금 크려고 그러다가 바로 타격을 받고 주변에 곳곳에 가서 보면은 리츠 때문에 왜냐하면 이걸 퇴직연금에 넣게 해놨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레버리지를 이 정도까지 하는 것은 퇴직연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주식펀드 레버리지 하는 것 파생이라서 못 들어가죠. 그런데 이 부동산은 왜 레버리지를 하는 것이 퇴직연금에 가능하게 들어가겠냐는 거죠. 레버리지 비율을 더 낮춰야 됩니다. 퇴직연금에 들어가는 부동산 펀드는 레버리지 비율을 더 낮춘 걸 넣어야 돼요. 레버리지 비율을 높여놓으면은 이 부동산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죽으라고 좋은 부동산 물건을 고르는 것보다 파이낸싱 가지고 장난칠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차입하고 차입 이자율하고 이런 것들 가지고 막 수익을 좋게 내주는 것처럼 만들 가능성이 커요. 그거보다 그 안정성을 추구하는 퇴직자들에게 제일 좋은 것은 정말 좋은 건물에서 좋은 임대료 놓은 것을 가져야죠.
파이낸싱 잘한 것은 지금처럼 금리 올라가 버리면 확 당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후 자산 관리를 하고 퇴직연금 정말 노후에 안정적인 자산이어야 되는데 정말 운 없게 제일 고점에서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45, 50%라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타격이 큰 거죠.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래서 저는 그것도 조금 고쳐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리츠에 대한 고통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열받은 데서 나오는. 네. 원 제목 중에 페인 게인이라는 그 영화 제목인가 뭔가 있습니다. 고통, 그 다음에 게인, 내가 얻는 것 이런 것인데요. 제가 뭐 리치에서 크게 고통을 당한 것은 아닌데 좀 이렇게 분하다 보니까 제가 이것저것 좀 살펴봤습니다. 진솔한 감정이 잘 느껴졌습니다. 네. 근데 이 부동산 경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를 보니까 특히 올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막 녹록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올해 뭐 우리나라 이제 경제와 이제 주식 시장을 이제 상반기가 다 된 촬영을 하고 있는 날짜가 6월 15일인데 사실상 올 한 해 이제 절반이 간 셈인데요. 이 올 한 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경제와 주식시장을 짧게 한번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요약이라기보다는 자산관리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볼 때 한 두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 포인트를 두었었는데요. 작년에는 주식 채권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는 주식 채권에서 둘 다 돈을 벌 것이다 생각을 했고요. 시장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 3년 전에는 채권이 아무 역할을 못 해줬어요. 금리가 1% 이렇기 때문에 채권을 가지고 있어봐야 이거는 소용이 없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에 채권을 많이 가져야 한다는 것이 그때 정말 아이러니였는데요. 그리고 채권의 역할을 못 해주는데요. 금리는 1%에다가 금리 올라버리면은 그 가격만 딥다 떨어지는 그런 구조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채권 금리가 3.5, 4% 되면은 채권이 제 역할을 해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채권을 3, 40% 넣으면은 그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준다는 것이죠. 그 전에 채권을 넣은 것은 아무 그 포트폴리오 역할을 못 해줬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제 그게 작년 말 이런 때부터는 그게 가능해졌습니다. 그 말은 포트폴리오가 정상화된다는 것입니다. 구조가. 그래서 그게 이제 올해 일종의 작년에 그 어노멀리 현상이 있었다면 올해는 조금 노멀한 그런 현상이 이제 좀 벌어질 거라고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경제에 대한 것인데요. 작년에 사람들이나 기관들이 다 틀린 게 무엇이냐면은 물가 전망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금리가 이렇게 1%포인트씩 페드가 올릴 줄 몰랐기 때문에 리츠에 들어갔다 손해를 봤는데 작년에 물가 전망을 할 때마다 다 틀렸어요. 그래서 페드가 금리를 저렇게 올릴 거라고 재작년 말이나 작년 초에 전망한 곳 아무것도 없어요. 다 당했어요. 거기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등등 하면서 다 당했는데요. 그게 작년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볼 때 올해의 실패는 뭐냐? 경기 전망이 틀릴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뭐냐? 다 작년에 올해 초에 경제 꺾인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경기는 생각보다는 좋게 오래 갈 거라고 본 게 저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올해 아마 틀리는 부분은 올 상반기에 사람들이 다 경제 전망하는 데서 틀릴 거라고 보았습니다. 사실은 올해 경제가 생각보다 안 거꾸러졌거든요. 미국이나 이런 경제는 지금도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은 이제 특유한 요인 때문에 성장률이 좀 낮아진 거고요. 반도체라든지 이런 요인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특히 미국이 잘 유지되고 있고요.